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소방관입니다. 2024년 12월 4일 개봉한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방화 사건을 주제로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소방관들이 화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장면, 지난 사고 현장의 잔상이 자꾸 떠올라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현상들이 바로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직업병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인 소방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 소방관을 통해 그들의 직업병에 관한 이야기와 직업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공공의학과 김대식 교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소방관을 통해 직업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직업적인 환경 속에서 생긴 습관이나 행동 패턴 등이 다른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을 직업병이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직업병이란 직업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진폐증, 소음성 난청, 중금속, 유기용제 중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질환들은 직업적인 원인이 유혈 또는 유력한 발병 요인인 좁은 의미의 직업병입니다. 더 넓은 의미의 직업병은 작업 관련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개인적 소인과 직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과로에 의한 내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철웅은 소방관으로 재난 업무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불안 증상과 함께 환청이 들리고 이전 사건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인 재경험 증상입니다.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기관사 등에서 사고 경험 후 목격 후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직업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경우 영화에서처럼 위험을 예방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원인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이 동반되고, 직장 복귀 후에도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거나 재노출하게 될 수도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공 철웅과 같은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 속 매우 높은 수준의 분진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연소물질, 유해가스 그리고 고온에 노출되게 되며 그 외 중약물 작업, 전염병, 교대 근무 등의 유해 인자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화상외, 기관지염, 천식, 폐섬유화증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과 내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피부 질환, 정신 질환을 비롯해 방광암, 중피종과 같은 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최근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이러한 직업병에 의해 일상생활 중 통증이나 심리적 불안 등을 일으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암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광부, 건설업, 석공과 같은 직업군에서는 분진, 특히 유리기상과 성면 등에 의해 진폐증이나 폐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유기용제, 용접품, 가스물질, 수은 등 유해물질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예시로는 제조업이나 동물관리자, 제빵사 등에서는 피부염이나 직업적 천식 같은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건설업, 제조업, 그리고 금속가공을 다루는 직군에서는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택배업, 웹 디자이너와 같은 직군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교대 근무가 필요한 직업군에서는 수면장애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사격장 관리자에게서 납 중독 현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질환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임상 진단과 함께 업무와의 관련 여부를 직업력, 작업 현장 조사, 작업 환경 평가, 특수건강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중금속 중독처럼 혈액,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중독 여부나 물질의 체내 존재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진폐증, 중피종,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검사 패턴이 있어서 검사 결과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화학적 중독이나 진폐증, 소음성 난청처럼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노출에 의한 질환 등은 일반 환경에서 노출되기 어려우므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면폐증, 미나마타병처럼 환경성 요인에 의해 나타날 때도 있어 일반 질환과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내심혈관 질환, 암 같은 경우에는 질병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인 질병과 구분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으로 내원하신 경우 직업력을 물어보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대부분 일반적인 질환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중금속 중동의 경우 킬레션 치료를 시행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병 치료 후 재발과 예방이 중요한데 작업장에 복귀하게 되면 동일한 유해 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재활이 필요하거나 업무 적합성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위험성이 높아 공정 개선, 노출 저감 등의 작업 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등과 같은 예방 조치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영화 소방관 속 주인공은 직업 환경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질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직업병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병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하는 환경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가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직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람의 병원 의료진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